2021년은 아버지이자 선대수령인 김정일 사망으로 김정은이 절대 권력을 세습받은 지 꼭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꺾어지는 해라는 특유의 표현까지 써가면서 5년, 10년 주기를 기념하거나 의미를 부여해온 북한에게 올해는 더욱 각별할 수밖에 없죠. 야심차게 준비한 김정은의 신년 첫 이벤트는 노동당 8차 대회였는데요. 북한에서는 당이 곧 국가이고 국가는 곧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이죠. 일당 독재와 수령 유일 재배를 양대 축으로 하는 당국가 북한에서 당대회는 중요한 의사결정들이 이뤄지는 최대의 행사입니다. 북한에서는 1945년 10월 12일 노동당이 창설됐죠. 김일성 주석 시대에는 당대회가 활발하게 열렸으나 김정일 위원장 시대에는 거의 하지 않다가 김정은 위원장 시대에 들어와서 1980년 6차 당대회 이후 36년 만인 2016년 7차 당대회를 개최했는데요. 5년 후인 이번 2021년 1월에 8차 당대회가 열렸죠. 2016년 5월 7차 당대회는 나흘간 개최되었는데요. 평양 4.25 문화회관에서 열린 8차 당대회는 지난 1월 5일부터 12일까지 7일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그만큼 논의되고 결정해야 할 일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8차 당대회에서는 당 중앙위원회 인선과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 당규약 및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회 이후에는 경축 대공연과 열병식이 있었죠. 김정은 위원장은 총비서로 추대됐고 대표자들 자리는 대대적인 세대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은 예상을 깨고 노동당 제1부부장에서 부부장으로 강등됐죠. 군사 분야에서는 경제, 핵병진 노선이 계속되면서 핵무력 고도화로 전술핵 개발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외 관계에서는 대미 대남 정책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태도로 임할 것을 강조하며 미국을 주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앞서 김정은은 2022년을 끔찍한 해라고 평가했었는데요.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그는 끔찍한 올해의 이 시간이 속히 흘러가고 좋은 일들이 차례로 기다릴 그런 날들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손꼽아 기다린다고 밝혔죠. 가혹하고 장기적인 제재 때문에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 비상방역도 해야 하고 자연재해도 복구해야 하는 난관에 직면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한 달 뒤 노동당 창건 75주년 연설에서 나온 그의 고백은 더욱 절박했죠. 김정은에게 2021년은 지난해보다 더 끔찍한 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새로운 비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특히 경제와 민생 챙기기에 뾰족한 돌파구가 없다는 건 치명적이죠. 김정은은 7차 당대회 직전에서도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 보이겠다고 호기를 부렸지만 실속은 없었습니다. 결국 지난해 8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7차 당대회발 5개년 경제 전략의 완전한 실패를 인정하며 두 손을 들었죠. 그럼에도 북한은 80일 전투 돌입을 선언하면서 80일 전투가 8차 당대회 소집을 위한 훌륭한 조건을 마련했다고 주장했죠. 경제 성과보다는 당대회의 개최 명분 마련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김정은의 지시로 진행됐던 대형 프로젝트들은 줄줄이 좌초되거나 실종 상황을 맞고 있는데요. 김정일이 첫 삽을 떠 지난 10월까지 완공하라 했던 평양종합병원은 북한 매체의 보도에서 아예 종적을 감췄습니다. 강원도 원산해변의 짓담한 리조트단지, 갈마해안 관광지구도 마찬가지죠. 김정은이 5월 완공식에서 테이프 커팅을 했던 순천 인비료 공장도 가동 소식이 끊겼고요. 최고 지도자의 말이 먹히지도 않는다는 건 동원 가능한 자원이 완전히 고갈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북한은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의 달콤한 기억을 잊지 못하고 있는데요. 7월 개최 예정인 32회 도쿄올림픽을 통해 어게인 2018을 고대하고 있죠. 하지만 같은 경로를 밟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호의를 믿다가 하노이 북미 외교 참사를 뼈저리게 경험한 북한이죠. 올림픽 개막에는 코로나19 상황에도 절대적인 변수로 작용할 거고요. 새해 북한 체제와 김정은을 짓누르는 핵심 키워드는 코로나19입니다. 북한은 바이러스 유입을 극도로 경계하며 국경까지 모두 걸어 잠근 상태로 현재까지도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코로나 청정국을 자처하고 있지만 누구보다 코로나 사태를 두려워하고 있죠. 북한은 중국, 러시아 등으로부터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국경 봉쇄를 실시해 왔는데요. 북한 당국은 북한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할 경우 이를 대처할 충분한 의료시설이 없기에 할 수 있는 일이 철저한 코로나19의 유입 차단뿐이라는 것을 공공연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8일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러시아 대사의 인테르팍스 통신 인터뷰에 따르면 국경 봉쇄로 물품, 원재료 등의 수입이 중단돼 많은 기업이 문을 닫았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었으며 어린이들은 1년 내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국경 봉쇄가 길어지면서 평양에서 밀가루, 설탕 등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사기 어려워졌고 맞는 옷과 신발도 없는 데다 가까스로 구해도 국경 봉쇄 이전보다 3-4배 비싸졌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국경을 접한 중국과 러시아에서 들여오는 물품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묻어 들어올 수도 있다는 우려에 인적 교류는 물론이고 교역조차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여름 중국 러시아 국경 지역에 1에서 2km에 달하는 코로나19 완충 지역을 설정하고 이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은 물론 동물들까지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경제난 속에서도 중국이 지원한 식량을 방치하는가 하면 어로와 소금 생산까지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대규모 비료 공장이 최근 물자 부족으로 가동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가동이 중단된 곳은 평양 북쪽 탄광지대인 평안남도 안주시에서 화학비료와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남흥 청년화학연합기업소로 무연탄가스화 공정을 통해 비료를 생산하여왔죠. 무연탄가스화 공정은 석탄을 고온에서 가스화해 발생하는 수소를 공기 중 질소와 결합해 암모니아를 합성 비료를 생산하는 공법을 말합니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달 평안남도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업소의 무연탄 가스화 플랜트의 고압 밸브와 고압 분사기가 마모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 됐는데 대체 부품을 구하지 못해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해 플랜트 부품을 수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물자 부족과 함께 만성적인 전력난을 겪고 있는데요. 최근 CIA는 지난 4일 새로 개편된 CIA 월드 팩트북을 통해 북한 주민 중 26%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추정을 내놨습니다. 북한 주민 4명 가운데 1명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팩트북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전력 접근성은 2019년 기준 26%에 불과하며 특히 시골 지역의 경우 11%에 그친다고 합니다. 도시 지역의 전력 접근성은 36%였죠. 전력 생산량은 2016년 기준 165억 7천만 킬로와트아워, 소비량은 138억 9천만 킬로와트아워로 추정되는데 이는 1990년 이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상태로 정체돼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2019년 기준 382만 1857명으로 인구 100명당 14.98명이 이용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과거 IBK 북한경제연구소의 추정치인 600만 명에 훨씬 못 미치는 규모죠. 이에 반해 북한 인민군 병력은 2019년 기준으로 110만에서 120만 명이며 이 가운데 공군은 11만에서 12만 명, 해군은 6만 명, 포병은 1만 명, 그 외는 육군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CIA는 과도한 군비 지출과 핵미사일 개발 등을 북한의 경제난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이외 북한의 강제노역과 인신매매 문제도 초국적인 이슈로 지적됐죠. 8일 공개된 UN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에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꾸준히 업그레이드했다고 합니다. 극심한 경제난과 국제사회의 거듭된 제재에도 핵무기 완성에 대한 야심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에 북한이 새로운 자금줄로 떠오른 해킹 범죄를 통해 최근 2년간 약 4천억 원을 버려들였다는 주장도 제기됐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8일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된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연례 보고서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보고서에서 북한은 지난해 핵 분열성 물질을 생산했고 핵시설을 유지했으며 탄도미사일 인프라를 발전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위해 원료 및 기술 수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는 것도 적시했죠.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여러 번 시행한 열병식을 핵개발 진전의 중요 포인트로 평가했습니다. 열병식에서 신형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체계를 선보였죠. 비슷한 제재에 놓인 북한과 이란의 핵기술 협력 관계도 언급됐습니다. 북한이 비밀리에 이란 샤히드 아지 알리 모하헤드 연구소와 장거리 미사일 기술 개발에 협의하고 관련 부품도 건넸다는 주장인데요. 국제사회 제재 이후 금융기관이나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겨냥한 북한의 해킹 범죄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2019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북한 배후로 추정되는 해킹 수입이 3억 1,640만 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했습니다. 이 역시도 군사 비용으로 흘러들어갔겠죠. 국민들은 굶어 죽어도 핵 개발만큼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 이 시국에 코로나까지 덮친다면 북한의 미래는 최악으로 치닫게 되겠죠.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140만 투자자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받는 급등 종목 화면 클릭하고 무료로 받아가세요.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